국민의힘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장동혁 대표가 아까 강진애 대변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굉장히 센 얘기했고,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고 얘기했고, 막 이렇게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 적극적으로 좀 이 소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되고 나서 장동혁 대표의 태도가 좀 그때랑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거 가지고 당 안팎에서도 좀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뭐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니까 한계는 있겠지만 장동혁 대표의 어떤 변신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정청래 대표도 이런 모습 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때 당내에서 지지해줬던 강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동혁 대표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고, 배신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 게시판에도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어쨌든 저희가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야당에서 시작을 해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되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보수 유권자들, 보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처음에 득표를 했던 것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당선이 될 때는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를 했지만,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해주고 또 지금 뭐 지지하지 않지만 좀 지지해주시는 분들, 네. 중도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울러야 되는 게 저는 당대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조금 빨리 왔다. 윤 네. 대통령 면에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선 과정에서도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 의장이 하고, 또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는 김영동 의원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하는 이러한 인선들이 있어서 강성 지지층들은 좀 실망하시는 모습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우르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민주당으로부터 뭐 내란 정당이다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는 잘하고 있는 스탠스다. 그리고 조금 더 저는 전환이 돼도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너무 이제 일종의 이제 급변침. 네. 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또 어느 순간 또 급변침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친한계라는 게 되게 강하잖아요. 예. 작년 전당대회에서는 팀 한동훈으로 나와서 수석 최고위원 그렇죠. 됐잖아요. 수석 최고위원까지 그리고 뭐 비대위 때 사무총장 같은 거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같이 하는 모습들, 지도부에서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결국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친한계와는 완전히 그렇죠. 단절이 되면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보다도 더 강성의 메시지들을 내는 굉장히 의외의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래서 저도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지금으로선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그래도 저는 좀 높은 점수 주고 싶다. 이런 대로 계속 가는 게 좋겠다. 김준일 평론가 왜 웃습니까? 아니,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연합뉴스 인터뷰하면서 네. 패널 인증제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뭐 국민의힘 분도 계시지만은 그 국민의힘 그 얘기를 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진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대요. 아니 패널들이 나가가지고 뭐 다양한 생각도 얘기할 수 있는데 다 자기 욕을 한다는 거야. 아니 민주당 패널들은 다 나오면은 정청래 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여기 국힘은 나가면은 다 나가가지고 왜 내 욕을 하고 있어? 너무 불쾌해.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네. 우리 강전혜 대변인님은 어쨌든 인정받겠네요. 보니까. 아까 근데 너무 80점 점수 너무 높게 적어서.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요? 민주당 뭐 80점 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장동혁이 잘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했잖아. 인정받아야 돼. 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이 패널이다. 널리 퍼뜨려 주세요. 장동혁 대표랑, 정청래 대표랑 닮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닮은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닮았어,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 둘 다 뭐, 강성지층에 호소하고, 뭐, 전환길이라든지 김어준한테 하고, 뭐, 이런 거 비슷해 보이잖아요. 정청래는 머리 스타일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뭐, 인상도 뭐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청래는 안 변하고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요. 근데 장동혁은 제가 이렇게,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라는데, 이렇게 자주 빨리 변하면서 거의 제 느낌으로는 분 단위로 변해요. 분 단위로. 이 입장이.
뭐 이렇게 허민의 정치 카페 네. 거기에서는 뭐 내가 좀 조경태도 품고 가겠다, 한동훈도 품고 가겠다 하다가 갑자기 나를 최악이라고 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가냐. 이게 시차가 별로 안 나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 장동혁의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뭐 오늘 김재석 의원은 저 인터뷰 나와가지고 1도씩 변하는 게 느껴진다. 뭐 품고 가고 있다 그러는데 언제 다시 180도 뒤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유연하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 과하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이는 게 신뢰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아, 신뢰가 안 간다. 예, 리더로서의 신뢰가 좀 많이 안 가는 상황이라서 본인이 좀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면 또 확 뒤집어. 지금 중도층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환길이나 막 이쪽에서 막 공격하고 이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중도는 개뿔하면서 다시 이렇게 갈 뿐이다. 제가 보기엔 충분히 유연함을 넘어서 표변하는 스타일의 정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저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것도 굉장히 장동혁 대표도 솔직히 어려운 상황인 거 맞아요. 여러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는 신뢰감을 주는 정치인이 되는 게 좋겠다. 지금은 저는 솔직히 뭐 다른 것 떠나서 무슨 말을 할지 이게 모르겠어요. 아, 예측 불가하고 신뢰가 안 간다. 예,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장동혁 대표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도읍 의원이 처음에 그 정책위의장 됐을 인선하고. 때 그때부터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른 거 아니야? 심지어 막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왔다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본인도 고민이 깊은 것 같다 생각되는 게 아직도 지명직 최고를 결정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도 현재 공석이거든요. 윤인숙 전 원장이 그만둔 상황이니까. 네. 전략기획부총장이나 뭐 조직부총장 이런 데도 아직 인선이 되질 않은 거예요. 뭐 대변인단도 뭐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결국 인선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건데 당대표 된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뭐 대통령이랑 이미 회담까지 하고 왔는데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스스로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이 깊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장동혁 대표 관련해서는 두 분 의견이 조금 갈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향후의 인선이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대처, 메시지 등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